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은 무능한 간부는 적보다 더 무섭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능한 간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유능한 간부를 확보하는 문제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애국페이나 열정페이만 외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대접이 나쁘니까 군 장교나 부사관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서 지금 군대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군 초급 간부는 대위 이하의 장교나 중사, 하사 계급의 부사관 등을 말합니다. 초급 간부 위기가 계속되면 약 20년 뒤인 2040년쯤에는 30만 명 병력을 채우기가 어렵게 됩니다. 최근 초급 간부 등 직업군인들의 사기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끈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를 평일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은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직은 군 특성상 격오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작 수당은 공무원들의 평일 3만 내지 5만 원, 휴일 6만 내지 10만 원에 비해 턱없이 적어 큰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8%가 당직 근무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을 정도로 당직은 직업군인들을 힘들게 해온 존재입니다. 저 역시 과거 군 생활 속에서 당직 근무는 항상 부담스러운 과업이었습니다. 소대장 지휘 활동비와 주임원사 활동비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 문제는 초급 간부 확보 차원에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육군 소위 임관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ROTC, 그러니까 학군 사관 모집에서 그 실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6대 1이었던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에 4.5대 1, 2018년에는 3.4대 1, 그리고 2020년 2.7대 1로 해마다 줄더니 지난 2021년 작년이죠. 2.6대 1까지 떨어지면서 경쟁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내 1호 학군단인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1963년 1기생은 528명이 임관할 만큼 큰 규모를 자랑했지만 60년이 지난 올해 22년 임관한 60기생은 단 9명이 임관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1기생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명문대 학군단들이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군의 척추로 불리는 부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 경쟁률은 2019년에 4.1대 1, 2020년에 3.2대 1, 지난해 2.9대 1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역시 장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우선 ROTC의 경우 무엇보다도 긴 복무 기간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ROTC 의무 복무 기간은 28개월입니다. 1968년 이후 52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병사들은 복무기간이 1968년에 36개월이었죠. 만 3년을 채워야 제대를 했는데 이젠 절반인 18개월로 줄어 있습니다. ROTC 복무기간이 병사들보다 무려 10개월이나 긴 거죠.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ROTC 복무기간을 24개월로 4개월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이게 언제 이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그저 검토 중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복무기간 외에 병사보다 23배나 많았던 과거의 월급과 또 대기업 취업 기회가 아주 유리했다는 점 등 과거 ROTC는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사 월급이 100만 원, 2023년 병장 기준
100만 원에 달하게 되고 ROTC 졸업자의 취업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부사관의 경우 2006년부터 우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대와 협약해서 부사관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 34개 대학에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학생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대하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하나, 2020년 이후 군 자살자 중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64에서 70%로서 병사 자살률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데이터죠. 간부 자살 중 초급 간부 비율이 22 내지 31%에 달한 것도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등장을 하면서 초급 간부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는 2025년 병장 봉급이 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의 봉급 차이는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병사의 연봉 대비 장교는 2022년 3.8배에서 2025년 1.6배로, 부사관은 2022년 3.3배에서 2025년 1.4배로 각각 격차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일각의 우려대로 올해 ROTC는 지원자가 감소해서 모집 기간까지 연장을 했지만 경쟁률은 2.3대 1로 지난해보다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국군 병력은 5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병사는 30만 명, 간부는 20만 명 수준으로 구성되게 될 겁니다. 간부 비율이 종전 35%에서 40%로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 절벽에 따라 입영 대상, 20세 남성 기준이죠. 입영 대상이 지난해 29만 명에서 2035년엔 23만 명으로, 그리고 2040년에는 13만 명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초급 간부가 확보되지 않으면 한국군은 최소한의 병력 숫자조차 채우기 어렵게 될 공산이 큽니다.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하면서 각종 첨단 무기 도입을 통한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 첨단 무기를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며 삼축체계를 지키는 것은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1,000억 원짜리 스텔스기도, 1조 원짜리 이즈-3도, 그리고 3,000톤급 자랑스러운 잠수함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롬멜 장군은 무능한 간부는 적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초급 간부들은 병사들과 같은 이른바 MZ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애국페이, 열정페이 이것만으로 군복무를, 희생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직 수당 등 대통령이 약속했거나 보고받았던 이런 일부 사안들이 아직까지 실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요.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가 직접 나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초급 간부들이 무너지면 군조직이 무너집니다. 튼튼한 국방은 허리와 다리가 튼튼할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